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2월 4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저녁 강의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올라오는 공시들을 한 번씩 이렇게 후루룩 훑어보고는 하는데요. 오늘 알테오젠 이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코스닥 시총 1등 기업이 유상증자 공시를 했으니까 또 주가가 떨어졌으려나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은 오늘도 정규장에서 한 알테오젠은 6% 정도 올랐었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다닐까 가보니까요, 이 공시가 4시 32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곧바로 공시가 올라오자마자 주가가 시간외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장외 시장까지 포함하면 주가가 총 10% 가까이 오르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이 공시를 보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유상증자 공시가 될 때 주식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시장에서 제가 최근에는 유상증자 공시가 떴을 때 주가가 좋게 반응하는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 시총 1등 기업이, 그리고 바이오 기업이 유중을 때렸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상증자랑은 조금 다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도대체 주가는 왜 올랐는지 좀 해석을 해보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 캡처해온 거고요. 지금 신주의 종류와 수부터 조금 사뭇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반적인 유상증자 공시를 보셨을 때는 보통 주식으로 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기타 주식이 43만 주 정도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이렇게 기타 주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우선주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는 5,300만 주 정도 될 거고요. 자금 조달의 목적 보시면 시설 자금, 공장을 지으려나 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장을 지으려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 550억 정도 넣고 운영 자금에다가 1,000억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환 자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요 공시 윗부분만 보고 괜찮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싶고요. 증자 방식은 주주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3자 배정, 제3자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너일가의 특수관계자라던가 이런 경우는 아니고 그냥 FI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재밌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발행되는 주식이 우선주인데요. 우선주인데 여기 지금 상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선주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회사한테 갚아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이 붙어 있어요. 풋옵션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 자 보세요. 상환 청구 보시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우선주의 존속기간 1개월 전까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얼마에 상환하느냐 보면 상환일을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를 적용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가 뭔가 깨림칙한 거죠. 그러면 너 상환해줘 라고 했을 때 연복리 1% 정도는 회사가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선주인데 상환 우선주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셨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계적으로 혹시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적으로 이게 우선주가 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금액은 부채로 계상이 되게 될 겁니다. 제가 회계적으로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선주가 발행이 되면 그게 이제 우선주 자본금으로 자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발행되는 상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환 옵션, 그러니까 채권자가 상환 옵션을 던졌을 때, 행사를 했을 때 무조건 그걸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주임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계상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거는 전환 상환 우선주라 가지고요. 부채 가보시면 전환 상환 우선주 부채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환에 대한 옵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환에 대한 옵션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이미 주식인데 이게 뭐가 전환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주에 대해서 전환권이 행사가 되면 그걸 보통주로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게 전환 우선주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환권입니다.
자, 전환가액은 35만 6천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몇 주 정도 발행이 되느냐 하면 43만 주 정도 발행이 됩니다. 전체 주식 대비해서는 한 0.81%밖에 신주 발행이 안 되는 거라서요. 지분가치 희석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분가치 희석률은 거의 없습니다. 한 1%가 채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전환이 돼서 뭐 지분가치가 희석이 되고 오버행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전환 청구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1년 뒤입니다. 2026년도부터 전환이 행사 가능하니까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1년 동안은 뭐 이게 전환이 돼서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환권이 붙어 있을 때 제가 항상 조심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항이죠. 지금은 전환가액이 한 35만 6천 원 정도로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전환가액이 35만 6천 원에서 그때그때 떨어지는 시가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4번에 쓰여져 있죠.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전환가액이 내려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걱정을 하게 되실 수가 있죠. 와, 그러면은 주가 막 20만 원 가면 여기 투자자는 알테오젠 그 알짜배기 기업의 주식을 20만 원에 받아가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최저 조정가액으로 30만 원, 30만 2천 원 밑으로는 전환가액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역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겠죠. 만약에 정말 주가가 여기서부터 정말 가슴 아프게도 떨어져서 최저 조정가액까지 내려간다고 치죠. 그러면 전환 주식 수가 늘어날 겁니다. 채권자, 그러니까 투자자가 빌려준 금액은 똑같은데 전환가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환 주식 수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51만 1,500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주식 수 대비해서 앞에서는 0.81% 주식이 증가하는 건데 지금 이번 케이스에서는 0.96% 증가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이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케이스에서의 유상증자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분가치 희석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도 회계적으로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이게 제 학생들 이제 그 증권사 준비하는 학생들이 재무 공부하다가 조금 놓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회계적으로는요. 지금 전환상환 우선주가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적으로는 상환 우선주에 해당하는 금액하고요. 전환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금 분리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굳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정신건강에 좋아요. 지금 상환 우선주에 대한 부채, 그게 이제 원금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전환권 대가로 계산되는 금액이 부채에 지금 리픽싱 조항이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부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지금 2월 중에 발행이 된 거니까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시면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라고 하는 그 금액이 이번에 빌린 전부 금액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라고 들어간 금액은 그냥 그 부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사실은 파생상품 부채라고 되어 있는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환권 대가까지도 찾으셔야 할 그게 정말 이 기업이 전체 빌린 금액 1,55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드리면 이런 겁니다. 결국에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드리고는 하는데요. 이게 잘라서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선주, 상환권, 전환권 이렇게 잘라서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우선주의 특성, 자 보통주의 우선합니다. 일단 배당을 먼저 받아가고요. 혹시 뭐 알테오젠이 망할 리는 없겠지만 회사가 이제 청산을 하게 된다면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보통주보다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우선주인데 상한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하다. 그리고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해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보통주 받아가봤자 나한테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채권자는 그냥 1% 금리를 받고 상환받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되게 잘 올라가거나 회사가 더 잘 성장해주거나 하면 전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고요.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는 0.96% 정도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지금 저희가 자금 조달의 목적에서 봤지만 한 550억 정도는 시설 자금에 투자가 된다고 하고요. 1,000억 정도가 운영 자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뉴스를 조금 찾아다 보니까요. 역시 생산 공장 건설 그리고 운영 자금 조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 확장하는데 이 1,550억이 조금 나눠서 쓰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딱 550억만 쓰이게 될지 아니면 1,500억이 두루두루 쓰이게 될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이 이렇게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주식 가치는 한 1% 정도 희석이 된다고 치죠. 근데 1% 희석이 되는 대신에 캐파가 늘려서 회사가
1% 이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주식가치 희석률은 1%인데 회사 뭐의 잠재 성장률이 만약에 연 10몇 %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유상증자는 주식시장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짜치는 해석이긴 한데요. 제가 지금 작년 3분기 보고서까지 나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현재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금액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를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한 188억 정도에 되는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형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최소한으로 시설자금으로 배정된 550억이 추가가 된다면 물론 뭐 감가상각 같은 걸 계산을 하면 당연히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그냥 정말 단순 무식하게 계산을 했을 때 캐파가 2.5배 이상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이 기술력 차원에서도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주식시장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그 기술력에 대해서는 입증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약바이오 쪽은 참 쳐다보지 않기도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도 괜찮은 것 같고 투자해보시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던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 이제는 캐파 확장까지 하면서 캐파가 2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면 주식가치 1% 단기적으로 희석이 되는 거는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오히려 기쁘게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 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한 6% 정도 오르고 시간에서도 공시가 뜨자마자 또 4% 가까이 오르는 그런 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뭐 알테오젠의 주가는 저는 굳이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궁금해하셨던 분들 혹시 쪼셨던 분들이 계시더라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